안녕하세요, 여러분. 3D 프린팅 강사 허정민입니다. 반가워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도 잘 지내고 있기는 한데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마음을 수업 영상에 듬뿍 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업 영상을 선생님이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만든 수업 영상을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공하는 지식들, 3D 모델링에 관련된 것들, 3D 프린팅에 관련된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잘 습득하고 있다가 선생님과 직접 학교에서 만났을 때 활용을 한다면 3D 프린팅 수업이, 모델링 수업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을 거라고 100%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공하는 이 수업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잘 시청해 주길 바래요. 선생님 바람은 그것뿐이고요.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당부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수업 영상을 이제 시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3D 프린터와 팅커캐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3D 프린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3D 프린터의 기술은 무엇인지 배울 것이고요. 두 번째, 팅커캐드를 알아보고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세 번째는 팅커캐드의 쉐이프를 제어하는 방법, 즉 도형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수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업 이전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꼭 시청을 해야지만이 과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영상을 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래요. 꼭 잘 보셔야 돼요. 과제는 여러분들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3D 프린터란이라고 나와 있는데 3D 프린터가 뭘까요? 입체적인 출력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고 적혀 있네요. 예, 맞아요. 입체적인 출력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를 3D 프린터기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왼쪽에 보면 왼쪽에 이 이미지는 3D 프린터 내부에 출력물이 나오고 있는 이미지예요. 이렇게 출력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슬라이싱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슬라이싱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요. 만약에 내가 라이언을 모델링을 했으면 라이언을 출력할 수 있고 어피치나 혹은 슈퍼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 피규어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레고 블록 같은 장난감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3D 프린터의 기술을 뭐라고 할까요? 짠! 적층형 방식이다. 3D 프린팅 기술은 적층형 방식이다 라고 하네요. 적층형 방식이 뭐냐면 한 층 쌓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즉 고체 기반 방식이라고 해서 고체, 즉 플라스틱 재료를 녹여서 한 층씩 쌓아 올리는 것을 FDM 방식, 적층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제일 처음 1층에 발바닥이 생겼죠? 그 위에 층에는 발등이 생기고 그 위는 발목이 생기고 엉덩이가 생기고 몸통이 생기고 얼굴이 생기고 다음에 머리까지 생기고 나면 끝나죠. 이렇게 출력물이 한 층 탑을 쌓듯이 쌓여져서 완성이 되는 걸 적층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쌓여가는지 내부를 직접 보면 제일 좋겠지만 그럴 환경이 지금은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출력물이 어떻게 쌓여서 완성되는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여주고 수업 계속 하겠습니다. 영상에 음악이 굉장히 웅장해요. 그죠? 지금 한 층씩 쌓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올라갔다, 그죠? 많이 쌓였다, 그죠? 예, 여기 앞에 이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곳에서 플라스틱이 녹아서 나와서 재료가 한 층씩 쌓이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글루건 사용해 봤잖아요. 예, 글루건의 원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때요? 영상? 잘 봤어요? 여러분이 모델링한 것도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걸 모델링을 했어. 그러면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겠죠. 피규어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규어가 좀 많네요. 그리고 또 석고상 같은 것도 출력을 할 수 있고 출력을 하는 데는 정말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출력이 되든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건 작고 아담한 것들이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가 커지면 뭐도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산업 현장, 건축 현장에서 사용이 된대요. 여기 보면 왼쪽에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가 3D 프린터기예요. 굉장히 크다, 그죠? 이 뒤에 건물이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크죠? 이 3D 프린터기가 지금 무슨 단지 같은 걸 만들고 있네요. 자, 뭘 만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건축물을 만들 수 있대요. 건축물을 만들 수 있고 또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다리도 만들 수 있대요. 또 이 다리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보면 여기 왼쪽에 보면 하얀색 로봇 팔처럼 생긴 것들, 관절처럼 생긴 것들이 3D 프린터기고요. 이 3D 프린터기 앞에서 재료가 나오면서 한 층씩 쌓여가면서 지금 여기 끝에서부터 다리를 쭉 만들어 가고 있어요. 결국에 만나겠죠? 그러면 다리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도 3D 프린터기가 사용이 됩니다. 또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있나요? 막 여기저기서 막 대답하는 것 같아. 이게 실시간 수업이었으면 댓글로 어디에요 이러면서 막 올라올 것 같아. 예, 고마워요. 선생님 행복한 상상하면서 수업 진행할게요. 계속. 첫 번째 선생님이 소개할 분야는 요리입니다. 요리 분야에도 활용이 돼요.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들어봤던 친구도 있을 거고 왼쪽에 이 이미지 보면 이거는 지금 식빵 위에 초콜릿이 올라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너무 먹고 싶다. 지금 배고파요. 영상 지금 녹음하느라 영상 찍느라 지금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배가 고프네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미지도 마찬가지 그릇에 뭐 이렇게 플레이팅 한다고 하죠. 이쁘게 디자인하는 재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스로 만드는 거죠. 소스로 만들어가지고 뭐 안에 아몬드를 넣는다든가 칩 같은 걸 넣는다든가 해서 정말 먹음직스럽게 요리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멋지죠? 예. 나중에 내가 요리하는 사람이 꿈인 친구들은 이 3D 프린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개할 분야는 패션 분야예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이 모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모델들이 신고 있는 신발, 전부 다가 3D 프린터기로 출력한 출력물이에요. 이게 어떻게 옷을 입어요? 플라스틱이라면서요. 플라스틱이 재료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가장 흔하게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 패션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재료,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재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대면 수업을 통해서 만났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친절히 알려줄게요. 그 전에 나는 너무 궁금해서 못 찾겠다 하는 친구들은 유땡땡이나 네땡땡이나 뭐 여러 가지 검색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액세서리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런 건 좋을 것 같아. 팔찌 같은 거, 반지 같은 거.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죠? 독특한 문양으로. 예. 이렇게 패션 업계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분야는 의료 분야예요. 의료 분야에서도 3D 프린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자, 인공 눈을 만든다든지, 인공 치아, 혹은 인공 귀, 인공 심장, 인공 뼈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뼈예요.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뭐, 뼈가 뭐 이상한 분들, 뭐, 치아, 뭐, 임플란트 넣어야 되는 사람들, 뭐, 등등, 기타 등등 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의료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 3D 프린터기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나는 의사가 꿈이야, 그죠? 근데 의사가 꿈인데 뭐 흉부외과나 이래. 심장을 만들어야 돼. 근데 심장을 이식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 근데 심장을 만들 수가 있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의사가 됐을 때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 3D 프린터기가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3D 프린터기가 활용이 된다라는 걸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 3D 프린터기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할게요. 이 3D 프린터 기술은 3D 프린터기를 활용할 디자인, 즉 모델링 파일이 필요해요. 모델링 파일이 필요하고 이 모델링 파일을 통해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출력 준비를 하게 돼요. 출력 준비가 끝난 파일, 즉 G코드라고 하죠. 이 G코드 파일을 3D 프린터기에 입력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출력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큐빅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고요. 3D 프린터기는 각 집에 있는 게 아니니까 학교에 있는 3D 프린터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3D 프린터 기술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D 프린터기는 학교에 있는 거 쓰고 슬라이싱 출력 준비는 큐빅 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모델링 파일은 어떻게 만들 거냐? 무엇으로 만들까요? 따랑! 팅커캐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예요.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선생님이 이 팅커캐드 프로그램을 채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거고. 그래서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 학기 수업을 잘 들으면 모델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수업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 3D 프린터기에 대해서 프린터기의 어떤 기술이나 뭐 이런 뭐 활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것들이 배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유땡땡, 네땡땡 등등 검색 엔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3D 프린터기와 친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팅커캐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미리 배포한 수업 코드하고 별칭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미리 준비해 두셔야 여러분들 수업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자, 팅커캐드는 크롬에서 실행을 시켜야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크롬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나는 크롬 아이콘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요. 여기 아래에 검색창에서 크롬을 직접 입력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입력하니까 크롬 앱이 떴죠? 네, 이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크롬이 실행이 돼서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떴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팅커캐드라고 한글로 입력할게요. 팅커캐드. 팅커캐드 입력이 다 끝났으면 이렇게 첫째 줄에 팅커캐드 링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팅커캐드 링크를 클릭을 할게요. 이제 드디어 팅커캐드 홈페이지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나요? 되죠? 어려운 거 없죠? 만약에 어렵다, 못 따라왔다 하는 친구들은 동영상 뒤로 가기, 개감기 해서 다시 보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로그인 할게요. 로그인. 로그인 탭 클릭 하면 이런 화면 떠요. 학생 수업 참여 탭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할게요. 학생 수업 참여 클릭. 자, 그러면 수업 코드를 입력하라는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수업 코드 입력할게요. 선생님이 입력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제공한 수업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각 반마다 달라요. 수업 코드는 각 반마다 하나씩. 수업 코드 입력이 다 됐어요? 그러면 아래에 내 수업으로 이동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별칭 입력하는 창이 떠요. 자, 별칭 또한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별칭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이름 먼저 쓰고 이름 먼저 쓴 다음에 별칭, 여러분들 별칭을 입력합니다. 별칭 4자리. 이거는 띄어쓰지 않고 붙여서 써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름, 개똥이,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본인입니다. 클릭하면 드디어 나만의 대시보드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내 이름이 있지요. 있는 거 확인됐나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메인 페이지에 대한 설명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하고 기본 기능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곳은 팅커캐드 큐브 아이콘. 메인 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저장 버튼이에요. 저장은 꼭 하시길 바래요. 디자인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팅커캐드 큐브 아이콘은 꼭 사용을 하도록 권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것은 새 디자인 작성이라고 하는 탭이에요. 이 새 디자인 작성 탭을 클릭을 하면 이제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이동이 되거든요. 모델링을 작업하는 버튼이라 보시면 되고 프로젝트 생성은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의 폴더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좀 약간 강조해서 설명할 부분이 여기 프로필 설정하는 곳인데 프로필 설정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건 아니고 로그아웃을 강조해서 설명을 할게요.
작년에도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서 1교시에 수업한 친구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다른 교실로 이동하는 바람에 2교시 때 수업했던 친구가 잘 못해서 디자인을 삭제한 적이 있어요. 1교시에 수업한 친구는 나는 열심히 해놨는데 다음 수업 시간 오니까 디자인이 없어진 거지. 왜? 로그아웃을 안 해서래요. 그래서 개인 PC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한다면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공용 PC를 사용할 때는 특히 학교나 다른 곳에서 사용할 때는 꼭 디자인이 끝나고 나면 로그아웃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팅커캐드 메인 페이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인터페이스 소개할 텐데 인터페이스는 디자인을 작업하는 공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그 새 디자인 작성이라고 하는 탭을 클릭하면 나오는 공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할 부분은 첫 번째, 모델링의 이름을 변경하는 이곳이에요. 내가 펭수를 모델링했다. 그러면 이제 펭수라고 적어두면 만약에 펭수 저금통이다. 그럼 펭수 저금통이라 적어두면 내가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변경하는 곳이 있고 두 번째, 작업을 하는 공간, 작업평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모양들을 여기다가 끌어다 놓고 여기서 이것저것 만드는 거죠. 이것저것 만들 도구들은 여기에 있어요. 모양이 모여져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쉐이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상자, 원통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잘 알아듣고 이 모양들을, 이 도형들을 잘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소개할 부분은 기능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우측 상단에 있고요.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그룹을 해제할 수도 있고 정렬을 할 수도 있고 대칭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 아이콘들에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이름들이 나와요. 이 아이콘의 이름들이. 그러니까 내가 굳이 기능을, 단축키를 외우고 있지 못하더라도 아이콘들을 마우스로 가져다 대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기능들이 있는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여기 뷰박스입니다. 시점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한번 클릭해봐요. 평면도도 클릭해보고 정면도도 클릭해보고 어때요? 평면이 움직일 거예요. 네, 내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팅커캐드 인터페이스 공간까지 소개가 끝났어요. 이제 쉐이프를 생성하는 방법, 즉 도형을 생성하는 방법 및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른쪽에 기본적으로 도형들을 꾸러미들이 이렇게 있다 그죠? 마우스를 위아래로 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여요. 일단 여기에 있는 도형들을 이 작업 평면으로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자, 상자 하나를 클릭을 해서 또 여기에다가 작업 평면에다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렇게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번에 원통을 가지고 나와 볼게요. 원통을 드래그 꾹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도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해보세요. 잘 되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편한 방법대로 생성을 하면 됩니다. 상자 클릭하거나 원통 클릭해서 꾹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마우스에 손을 떼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쉐이프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이 5개 아이콘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이 홈뷰는 제일 처음 눈에 보이는 화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 막 이렇게 해놨단 말이지.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 있어. 돌아가 있는데 나는 제일 처음에 보이는 화면으로 다시 돌리고 싶어. 이럴 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홈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싹 처음대로 돌아오나요? 처음대로 돌아와요. 이게 홈뷰 아이콘입니다. 두 번째 설명할 거는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아이콘이에요. 플러스는 뭘까요? 해볼까요? 자꾸 커지죠? 확대되는 거. 자, 확대하는 방법은 이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마우스로 하는 거. 마우스 휠 버튼을 위로 굴리면 커지고 아래로 굴리면 작아지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작은 줌 축소 이 아이콘을 계속 클릭하면 어때요? 이렇게 엄청 작아지죠? 얘도 엄청 커지고 마우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대하는 거, 축소하는 거 살펴봤고요. 이제 이 화면을 이동을 시켜볼 건데요. 평행 이동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좌우 위아래 해봐요. 그러면 평행하게 이동해요. 그죠? 여기서 마우스에서 손을 떼는 순간 이동은 안 됩니다. 자,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평행하게 이동시키고 싶다. 마우스 휠 버튼 꾹 누른 채로 좌우 위아래. 자, 지금 선생님 따라서 해보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실기 수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 퀴즈를 과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들을 다 수행을 해야 되니까 잘 따라 하세요. 다음, 평행이동 살펴봤고, 이제 회전하는 거 살펴볼게요. 회전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아까 어떻게 했었는데, 회전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돌려요. 마구마구 돌려요. 마구마구 돌리면 자 작업 평면도 돌아가는데 또 뭐도 같이 돌아가고 있어. 왼쪽 위에. 뭐가 같이 돌아가나요? 이걸 뭐라 그러지? 안 나는 거 당연해요. 안 날 수도 있어. 뷰박스라고 해요. 뷰박스도 같이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화면을 회전시키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꾹 누른 상태로 아무데나 드래그 하시거나 혹은 이 뷰박스를 클릭해서 막 돌려도 돼. 막 정신없이 돌아간다, 그죠? 응. 네, 이렇게 화면을 회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뷰박스 막 움직여 보라 그랬잖아요. 시점 이동하는 거라고. 자, 평면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선생님이. 위로 올라갔다, 그죠? 그런 다음에 정면도. 그런 다음에 우측면도. 자, 그런 다음에 배면도. 밑에서 보는 거, 밑면도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점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회전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 따라 해볼까요? 지금 상자는 하나 가지고 나와져 있으면 이제 원통도 하나 가지고 나와 보고요. 구도 하나 가지고 나와 볼게요. 그리고 원추도 하나 가지고 나와 볼게요. 이렇게 4개 다 가지고 나와졌나요? 뭘 가르쳐 줄 거냐면 특정 쉐이프를 확대하는 거예요. 특정한 부분만, 특정한 도형만 크게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지금 이렇게 4개의 도형 중에서 9만 크게 보고 싶어. 그러면 9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합니다. 선택이 됐죠? 선택이 되면 이렇게 4개의 하얀색 점, 5개네요. 5개의 하얀색 점 이렇게 편집 핸들이 보이죠? 어쨌든 이렇게 선택이 되어진 9를 선택하고 나서 여러분들 키보드의 F키, F입니다. F키를 딱 누르면 얘만 9만 확대돼서 보여요. 포커스 맞추는 거죠? 9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 그런 의미로 단축키 F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하다가 이 9만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하고 싶다 할 때 F키 누르시면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다음에 아직 설명을 하지 않은 왼쪽에 있는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 평면 뷰로 전환, 직교 뷰로 전환이라는 글씨가 나오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도형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 있으니까 이 도형들을
어떻게 보는 게 투시뷰고 어떻게 보는 게 직교뷰인지를 살펴볼게요. 지금 이 모양은 투시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법을 적용해서 보는 방법이라서 지금 이 도형들이 지금 이 그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서 직교뷰, 즉 평면뷰로 전환을 시키면 따랑 이렇게 바뀌어요. 입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2D 그림으로 보이는 거지, 2D처럼.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이 평면도에서 보면 돼요. 이 평면도 한번 클릭해 볼까요? 평면도 클릭한 상태에서 지금은 뭐라 그랬지? 직교뷰, 2차원적으로 보는 뷰. 근데 이거를 투시뷰로 전환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따란, 좀 다르죠? 차이점 못 느끼겠나? 못 느끼면 안 되는데. 이 상자 같은 경우, 상자를 잘 봐봐. 상자를 보면 지금은 입체로 보이지만 투시뷰일 때, 자, 직교뷰로 전환하면 어때요? 그냥 딱 네모난 정사각형만 보이잖아. 그지? 예. 그래서 작업을 어떤 뷰로 해서 하는 게 편한지 그때그때 디자인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아이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화면 제어하는 방법까지 살펴봤고, 이제는 이 각각의 쉐이프들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쉐이프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도형 아무거나 가지고 나와도 되는데 기본이 되는 상자 도형 하나 가지고 나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약간 회전을 좀 시키고요. 자, 여기 이 쉐이프를 도형을 하나 가지고 나오면 여러 가지 점들이 있어요. 하얀색 점도 보이고 검정색 점도 보이고 구부러져 있는 회전 핸들도 보이고 그리고 이 원추 모양으로 생긴 것도 하나 보입니다. 그죠? 꽃갈 모양 보이죠? 이것들은 각각 본인들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의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중간에 과제도 여러분들께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거는 검정색 점이에요. 검정색 점은 이렇게 한 변의 길이의 중간에 있어요. 중간. 가운데 있죠. 그죠? 가운데 있고 이 검정색 점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한 변의 길이만 자꾸 표시가 돼요. 그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조절한다라는 의미고요. 이 검정색 점을 클릭해서 좌우 드래그를 쭉쭉쭉쭉쭉쭉쭉 해보면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죠. 그래서 크기를 만약에 내가 정확한 수치로 나는 30을 입력하고 싶다. 30짜리를 만들고 싶다면 수치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치 입력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30으로 수치가 변경이 되는데 나는 드래그로 해도 된다 하는 친구들은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원상태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늘리는지 확인해 봤으면 이제 두 면의 길이를 늘리는 방법도 확인해 볼게요. 그건 뭐냐면 하얀색 점. 바닥에 있는 4개의 하얀색 점을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두 면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수치 입력할 수 있는 창도 뜨고, 그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 준비됐어 하고 표시를 해준다, 그죠? 네,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이 하얀색 점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두 면의 길이를 동시에 조절할 수가 있어요. 클릭해서 드래그 해볼게요, 이렇게. 마음대로 막 된다, 그죠? 해보고 있나요? 잘 되나요? 네. 이렇게 해서 수치를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일단 원상태로 일단 좀 돌려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바닥에 있는 하얀색 점 말고,
또 어디 보니까 여기 왜 상자 위에 꼭 위에도 하얀색 점이 하나 있네. 자, 이 하얀색 점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클릭을 해보면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이렇게 수치 입력란이 나오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준비됐어 하고 빨간색으로 바뀔 때 이때 마우스를 클릭해서 위아래로 드래그를 해보시면 수치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아니면 아래로도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얀색 점 클릭해서 위아래 드래그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활성화되는 입력 창에다가 내가 정확한 수치 15면 15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15로 변경이 돼요. 그죠? 네, 잘 되죠? 이렇게 해서 내가 도형들의 크기를 변경을 시킴으로써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세 가지 기능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과제 하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이 기본 쉐이프에서 도형 꾸러미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와서 수치를 가로 40, 세로 40, 높이 40으로 변경시켜 주세요. 이거는 과제예요. 과제. 과제니까 다시 한 번 더 잘 들으세요. 가로 40, 세로 40, 높이 40으로 수치 변경을 시키고 이 과제는 여러분들 이 작업 평면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평가에 반영토록 해요. 자, 과제 제출 끝났고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이건 잠깐 지울게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핸들이 또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하얀색 점, 깜장색 점만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에 구부러져 있는 회전 핸들 이거 살펴볼 거고 그리고 여기 원추 모양, 꽃갈 모양 아이콘 살펴볼 거예요. 먼저 꽃갈 모양 아이콘 살펴볼게요. 꽃갈 모양 아이콘은 뭐냐면 이 쉐이프를, 이 도형을 바닥에서부터 위로 이동시키는 아이콘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 아이콘 클릭한 상태에서 위로 드래그, 아래로 드래그 어때요? 이동하죠?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Z축으로 이동을 시키는 아이콘이에요. 편집 핸들이라 보시면 돼요. 자, 원 상태로 복귀. 다음,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을 위아래로는 이동을 시켰는데 그럼 좌우로는 어떻게 이동시키나요, 선생님? 좌우로 자,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돼요. 이렇게 마우스로 도형을 클릭한 상태로 마구 움직이면 좌우로 이동을 해요. 예, 이렇게 이동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방향키, 선생님 지금 마우스에서 손 뗐어요.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방향키로 이동시키는데 지금은 한 칸씩까지만 Shif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이동시키면 이렇게 엄청 크게 이동시켜요. 이렇게 꼭 탭키 누른 것처럼.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 평면에서 이동할 때는 마우스 드래그 혹은 방향키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나는 위로 이동시키고 싶다는 친구들은 위로 이동시키고 싶을 땐 이 꽃갈 모양 아이콘 클릭해서 위, 아래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아이콘 편집 핸들 구부러져 있는 회전 핸들이에요. 총 3가지 축으로 나와 있습니다. X축, Y축, Z축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 회전 핸들은 회전 핸들 클릭해서 드래그를 쭉쭉쭉쭉 하시면 이렇게 안쪽 이 마우스 포인터가 이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는 안쪽으로 이 도형과 가깝게 있으면 22.5도씩 움직여요. 근데 이 마우스 포인터가 바깥쪽으로 가서 이동을 시키면 1도씩 움직여요. 다르죠?
해봐요. 도형 쪽으로 가까이 오면 22.5도씩, 도형에서 멀어지면 1도씩 회전을 합니다. 자, 회전 핸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서 나머지 3개 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면 되고, 여기서 또 과제 하나 제출할게요. 잠시 이거는 지우고, 여러분들 기본 쉐입 도형 꾸러미에서 여기 하트 있네요. 하트 가지고 나와서 하트를 총 3개를 생성을 시키고요. 하트를 3가지 방향으로 하트를 3가지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내줬던 과제 하나는 뭐였죠? 다이아몬드 크기 변경하는 과제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지금 내는 과제는 하트 3개를 생성시킨 다음에 이 3개의 하트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회전시키는 각도는 90도예요. 90도로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고, 이것으로 오늘 선생님이 알려드린 팅커캐드의 기본 제어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과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제를 제출 기한 내에 꼭 제출하길 바래요. 앞으로 모든 시간 과제가 제출될 예정이니 기한 내에 제출을 해주시고, 이 과제는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점 꼭 유념해 두시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면서 집에서 혹은 뭐 친구를 만나더라도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그렇게 건강한 생활 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는 시간까지 안녕!